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 우용입니다. 오늘은 서기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들의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까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다름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먼저 지금 직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이렇게 3개국이 관련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매우 가치 있는 문화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참모들, 즉 무슨 수석 비서관이니 보좌관이니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국익에도 커다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것을 좀 오늘은 좀 경청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블랙핑크, BTS 등 대한민국에 걸출한 이런 한류 스타들이 있는데, 이런 한류 스타들이 미국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의 공연을 금지를 하고 미국 공연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믿지 않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키운 우리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션윈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 션윈은요, 션은 우리가 말하면 신이라는 글자가 되겠고요. 윈이라는 건 우리가 음악에서 운율을 얘기할 때 그 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션윈이라는 것은 신의 운율이다. 직독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식의 해석을 한다면 The Voice of God, The Voice of Lord, 신의 소리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션윈이라는 예술단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이를 공연하지 못하게끔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방해 행위를 그동안 줄곧 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정식으로 대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장권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대사관이 압력을 넣어 계약을 취소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깡패 같은 짓 때문에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을 문화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언급하여 영웅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내년도 션윈 예술단의 내한 공연의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의 말이 참말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션윈 예술단은 중국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Chinese American들이 되겠죠. 이 중국계 미국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캐나다,
한국, 호주, 대만, 유럽 국가 등 세계 각국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공연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시연윈 단원 중에는 한국인 단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월드 투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역대 자신들이 보아온 공연들 가운데 최고의 공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예술인들의 꿈은 시연윈 예술단의 단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시즌 경우 8개의 똑같은 예술단이 전 세계 200여 개의 도시에서 8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연윈 예술단이 하고 있는 공연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공연 내용은 서유기와 같은 중국 고전과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기 이전에 대단히 수준이 높았던 중국의 문화를 공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 장애가 되는 전통 문화를 문화 대혁명, 원화大革命 이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하였습니다. 시연윈은 중국 공산당이 파괴한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연이 퍼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 문화 말살, 언론 탄압, 장기 적출 매매 등 각종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결사적으로 이 시연윈 예술단의 공연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예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이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탄압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모두 까발려지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애국 시민들은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게 시연윈 공연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넣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작년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금년 2월 달에 시연윈 예술단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극장에서는 모두 시연윈 공연 대관을 거부했습니다. 이전에 친중정부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친중 성향의 공직자들이 중국을 위해 부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져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에포크 타임스 특별 취재단이 2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하여 시연윈 예술단 공연과 대관 거부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에포크 타임즈 조슈아 필립 기자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미국 내에서 1일 발행 부수가 4번째인 거대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에포크 타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정성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천박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들이나 또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겨우 하는 것이 미국의 CNN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혹은 뉴욕타임즈 정도인데, 이 가운데 CNN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재 시청률이 90% 이상 떨어져서 이미 망해버린 회사입니다. 이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이 CNN의 본사 건물이 지금 매각 절차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한때는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로 악명을 떨쳤던 CNN도 이제는 PC 좌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짓을 해오다가 드디어 경영난에 봉착했고, 이제는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에포크 타임스 한국어 사이트도 나오게 되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즉 Chinese Communist Party CCP를 때려잡는데 앞장서고 있는 에포크 타임스를 필히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포크 타임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한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에 대해서 취재를 한 바가 있고, 이 내용들이 영문, 중문, 국문으로 각각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 35개 국가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나라 망신을 톡톡하게 시킨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3개 지자체에서 극장 대관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중부역자들이 일정한 고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에 보도된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정치인, 교수 등 지도층 인사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쓰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인계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미인계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미인을 활용한 비밀 공작이 되겠죠. 중국은 정치인, 교수 등 각계의 저명 인사들을 중국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산해 진미와 돈, 여자로 성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을 해서 돌아올 때는 USB에 담아서 마치 중국을 다녀온 선물인 것처럼 만들어 주죠. 자, 중국에 대해서 바른말을 하고 중국말 안 듣고 있는 정치인, 교수 등등이 초청 1순위의 타겟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망할 때까지는 절대로 중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든 정치인, 교수들은 중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양심을 팔고 국가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70년 한미동맹이 문화동맹으로 확장되었다. 문화가 자유확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문체부의 보도 자료 내용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정상외교에서 한미 동맹의 한 축으로 문화동맹이 뚜렷이 부각된 것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더욱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해 부처 내 역량을 결집한다.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양국 정상외교의 또 다른 키워드로서 K-컬처, K-컨텐츠가 조명된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의 지평이 문화동맹으로 대폭 확장된 것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전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영화 문화의 세계 단일 시장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이 한미동맹이 문화동맹으로 확장된다고 발표를 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혁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시연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중국 대사관의 부당한 압력을 무시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중국 대사관 측은 뻔뻔하게도 한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성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시연윈 예술단 공연의 방해를 취재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에 전화했던 월간조선 기자에게 앞으로도 시연윈 공연 방해 행위를 계속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정 간섭을 계속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와 같은 깡패 짓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한국을 얼마나 그들의 속국으로 생각하기에 이와 같이 교만 방자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중국 공산당 이중대로 보고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용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KBS가 정식으로 대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공연을 무산시킨 것은 한국 국민으로서 울화가 치미는 일입니다.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던 국영방송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굴복하고 우리의 문화 주권을 중국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의 편지 한 장에 송두리째 상납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연인 예술단 측이 KBS와 정식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표를 팔고 있는데 일주일 만인 2016년 1월 22일 KBS는 중국 대사관 3등 서기관 문용이라는 자가 보낸 공문, 이 공문엔 대사관 직인조차도 찍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 공문을 받자마자 시연인 예술단 주최 측에게 대관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KBS가 국가기관 방송사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대중국 4대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에 KBS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박민씨가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KBS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파 보도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도 하였습니다. KBS가 워낙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를 공개 사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드라마 장정을 방영해서 국민의 애국심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던 것이 바로 KBS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박민 사장은 전임자들이 중국 대사관의 압력을 받고 KBS 홀 대관 계약을 중간에 취소시켰던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공연단입니다. 중국 공연단도 아니고 미국 공연단인데 이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
박민 사장은 위선자로 낙인 찍혀 전임자의 잘못을 송두리째 덮어쓰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방송은 워싱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를 제대로 귀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워싱턴에는 미국의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 정부가 있고요. 그 페더럴 거버먼트 안에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USTR 등등을 비롯한 에너지부, 이 외에도 페더럴 거버먼트 안에 속해 있는 건요 18개 국가정보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CIA, 중앙정보국, DIA, 국방정보국, NSA, 국가안보국, 그리고 FBI, 미 연방 수사국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DEA, 마약 단속국, 그리고 재무부 안에 있는 그 무서운 테러 정보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금융정보 같은 곳은요 실상은 CIA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경호를 담당한 그 특별경호국이라는 기관도 또 있겠죠. 자, 이 이외에도 수많은 군 출신의 정보 요원들이 전 세계에 파견 나가서 모든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비단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같은 조직에서도 많은 곳에서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이 방송 후에도 국내 정부에서 출연 공연장에서 션인에 대한 대관이 불어된다고 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도 한류 스타들의 미국 공연을 불허해버리라고 미국 시민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션인 예술단은 내년도 시즌 공연이 일본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고 2달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5만 명이 앞으로 볼 예정인데 벌써 매진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4월과 5월에 3주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중국 대사관의 압력을 받은 각종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공연장 대관을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션윈 예술 주최 측은 이 공연이 사람들을 전통으로 돌아가게끔 하여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연에 약 20개 작품들은 모두가 충, 효, 인, 의, 예, 지, 신 이라는 전통 도덕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피드백을 할 정도입니다. 이 공연은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각성시키는 마력이 있는 특별한 공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 공연을 2번을 보았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이 공연은 인간은 만들 수가 없고 오직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공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님들 그리고 신부, 목사님들도 극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임명 그 자체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외부의 적은 중국 공산당이며 내부의 적은 친중공 부역자들입니다. 친중파를 척결하는 것이 비대위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대국민 신뢰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009년 한나라당 시절 중국 공산당과 맺은 업무 교류 협약을 파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서식하고 있는 중국 간첩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두 동강이 나면 친중 세력들은 버려버리고 친미 세력들만 끌어모아서 공안검사 출신이자 서울대학교 대선배인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와 합당해서 강력한 친미 반중 정당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입장이라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안다라면은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행해야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이 되겠죠.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35명의 국힘당 의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만행이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친중 행각을 벌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도 폭삭 망하게 될 것입니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4050 세대 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소재를 국힘당이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힘당 또한 중국 공산당에게 포섭된 정치인들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중 정서가 80%가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우선적으로 친중파를 제거하는 것은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지금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지도층을 길들이는 명약, 그건 바로 성상납과 돈이라고 하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비밀 무기가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폭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상납, 돈이라고 하는 비밀 병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상납을 받고 돈을 받고 친중 행위를 했던 부역자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되면 중국은, 정확히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 일중대인 국민의힘을 버려버리시고 공안검사 출신인 고용주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당 당원 가입은 대한민국 제헌절인 1948년 7월 17일을 거꾸로 해서 서울 지역번호 02-717-1948번입니다. 제헌절이 언제 만들어진지 기억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냥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이것을 거꾸로 해서 717-1948, 이게 바로 자유민주당 번호가 됩니다. 절대로 공산당과 손잡는 것은 망하는 첩경입니다. 망국의 길로 가는 바로 지름길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탄핵되었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의 참모들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없습니다만 시진핑 도서실,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서울대학교 출신들 중에 중국 간첩이 많다는 그 확증적인 빼박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비서진들, 장관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서울대 출신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들과 이 아래 내용들은 2008년부터 어떻게 시연인 공연이 무산되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말살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분노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공무원, 판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동조를 해왔고 국익을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노하셔야 합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말살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윤석열 정권의 참모들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각한 분노를 느끼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 돈 받고 팔아넘기는 매국노들의 집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사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가론 유다처럼 가증스러운 집단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관들도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 돈 몇 푼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중국 공산당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도 중국 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습니다. 중국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암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16년 서울시 KBS 홀 사건입니다.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티켓 발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KBS가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보냅니다. 시연인 주관사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지만 KBS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서 처음에는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던 중국 대사관 측의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처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는 15일 만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을 하고 이 판결 후 해당 판사는 바로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됩니다. 2011년 부산시 부산문화회관 사건입니다. 공연을 앞둔 10일 전에 취소 통보를 보냈습니다. 주관 측은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법원은 관할 구역이 틀렸다면서 동부지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원은 다시 관할이 틀렸다면서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소모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또 공연 하루 전에 늦게까지 신문을 마친 뒤 민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라면서 공연을 하루 앞두고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공연 당일 의료원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당일 오전 11시 43분에 공연을 허가하여 가까스로 공연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정의로운 판사는 그 뒤 승승장구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은 한국 법원이 조직적으로 시연인예술단 공연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 사건입니다. 공연 12일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압력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 박보희 총재는 2008년 경희대에서 공연을 본 뒤에 시연인 매니아가 되었고 유니버설 발레단은 전원에게 이 공연을 보도록 추천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이 중국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자를 안 내주겠다고 중국 공산당이 협박을 하여 공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법원 승소 결정을 받아 공연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건입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중국 유학생을 보내지 않겠다는 중공의 협박으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부산 KBS 홀 건입니다. 매표가 80%나 된 상황에서 중국 대사관 공문을 받고 대관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KBS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결정 직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공연이 무산된 뒤 주최 측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BS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주최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연 티켓 5,000장 이상이 판매된 상황으로 관람객들까지 큰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2023년도 성남시 성남 아트센터 건입니다. 처음에는 성남시 바로 살리기 일환으로 시연인 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했지만 2022년 추석쯤 갑자기 태도가 돌변, 그리고 관계자가 연락을 끊고 갑자기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예에서는 17년간 대관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3년 인천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건입니다. 시청 내부 회의에서 한 보좌관이 현인예술단에 대관을 해주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서 대관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소향시어터 건입니다. 부산 동서대학교 소속 소향시어터는 대관이 결정되었으나 티켓 판매 중에 건학 이념인 기독교 이념의 파룬궁이 배치된다고 하는 이유로 대관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공연을 며칠 앞두고 승소하여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에서 극장 측은 대관 계약 취소가 중국 대사관의 강한 압력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결되었던 날짜에 아동 뮤지컬이 갑자기 선택되거나 또 경합으로 심사에서 불허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정작 공연 날에는 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울산문화예술회관 건이고요. 또 시연인예술단이 공연하려는 날짜만 빼고 대관 공제를 한 또 부산문화재단이었고, 또 지역예술단체 우선이라고 하는 세종시 예술의 전당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연인예술단에 대한 대관을 불허했습니다. 정부 소유의 서울예술의 전당은 10년 내내 단독 신청을 포함한 시연인예술단 공연 신청을 전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2023년 포은아트홀, 천안예술의 전당, 군포문화예술회관, 하남문화예술회관, 대전예술의 전당 극장들이 시연인 공연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라면서 모두 똑같은 사유로 대관을 부결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대구시장 홍준표 씨가 하고 있죠. 대구에서는 시연인을 10년 이상 꾸준히 공연을 진행해온 곳이었습니다마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부결하였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허가를 하고 현인 공연을 10년 동안 해왔던 대구에서 2023년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압력을 넣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홍준표 시장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과거 김영삼과 같이 짬짬이 하면서 하나회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또 5.18을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김영삼과 작당을 했던 것처럼 그 옛날 버릇이 도단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홍준표 시장도 무슨 중국 공산당에게 뭐 받은 거 있습니까?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지금 독재 정치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 국민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전화를 한 통씩 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홍준표 같이 저런 사람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심의기구라고 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추천된 공연에 대해서 심지어 몇 차례 시연인예술단 공연을 해왔던 극장들마저도 모두 일률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대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 판사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또 자존심도 없고 중국 공산당에 뭐 좀 던져주면 굽실대는 기생충들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잘 보셨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국민의힘을 흡수 통합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버리십시오. 국민의힘을 버리고 자유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제헌절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던 것처럼 자유민주당 당원에 대한 가입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717 7월 17일에 1948년입니다. 1948입니다. 02-717-1948입니다. 당원 가입 전화번호를 대한민국 제헌절 날짜인 1948년 7월 17일로 만든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 자유민주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연인예술단 공연에 국내 공연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유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에게 팔아먹은 자존심,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당이 되찾아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년들과 함께 시연인 공연을 보러 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쓰신 독립정신을 청년들에게 선물하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은 그 고래잡이 소설 쓴 그 모비디 백경이라는 소설책은 청년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아무리 국립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뭐 사법시험을 통과를 해도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없게 되면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서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이 못하면 자유민주당과 고영주가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